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춥고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휴머노이드 마인드봇의 한국 최초 시연회인 마인드봇 데모데이 사회를 맡게 된 MC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뜨거운 관심으로 오늘 시연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오늘 시연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마인드봇 CEO이신 박영수 교수님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싱귤러리티넷 CEO이신 벤 웨셀 대표님께서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인칠드런의 CEO이신 코드러 씨께서 마인드봇 소개와 시연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진테크원 CEO이신 신경철 박사님께서 마인드봇의 생산 전략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브스 CEO이신 배영훈 대표님께서 마인드봇 사업 전략을 공유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유롭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휴머노이드 로봇 마인드봇의 시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마인드봇의 박영숙 대표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영숙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벤그로첼과 20년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그로첼하고 제가 만난 것은 2004년입니다. 2004년 미래꾸럼 행사도 같이 하고 제가 한국에 많이 초청해가지고 지금 2016년에는 TV조선 초청 그다음에 그 뉴스원 초청부터 시작해서 로봇 한이라고 제일 처음에 벤그로첼이 만든 게 로봇 한이에요. 한도 대리가 해왔고 그다음에 김부겸 당시에 국회의원 초청이었고 2016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무공진의 혁명 20 선거라는 책을 벤그로첼하고 같이 썼습니다. 이게 2015년입니다. 10년 전에 인공지능 아무도 모를 때이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소피아를 만든 이런 분들이고요. 처음에 이제 싱귤러리티 넷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팀들이 있었고 제가 당시에 어드바이저 그죠 위원장 했어요. 자문위원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얘가 한국에 왔을 때 2019년에 왔을 때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레이스라는 로봇인데 소피아보다는 소피아 여동생입니다. 이런 모습이었고 그죠. 당시에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고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한 들어보면은 Global AI Home Challenge. What is human in soul? Korea on 30th of May. Hello, I am Grace, a robot daughter of Professor Young-Suk Park, chair of the Millennium Project Korea, one of the organizers. 예. 아무튼 이 회사는 그죠 싱귤러리티넷 처음에 핸섬 로보틱스에서 이렇게 많은 로봇을 많이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그만 로봇, 큰 로봇 다 만들어서 역사가 깊다. 그리고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은 좀 싱귤러리티넷 제가 한국에 보세요. 싱귤러리티넷의 생태계에 보시면 지금 싱귤러리티넷에 그죠 코인이 있어요. 코인. 토큰이라는데 그 토큰이 굉장히 지금 몇십조 정도 가치가 있으면서 여기 안에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마인드 칠드런이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회사들 전체 이 중에 큰 회사 하이퍼사이클은 지금 한 2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 싱귤러리티넷 생태계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로봇을 많이 만들면 신경제생이 많이 만들면 이런 회사들이 막 살 거예요. 제가 지금 어웨이크닝 헬스에 들어가 있고 리주구역에도 제가 투자를 해서 그죠 파트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마인드봇도 그렇고 소피아 벌스에도 제가 들어가 있고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로봇의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파는 데 대해서는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제가 안 합니다. 그리고 AI 마인드하고 저희가 지금 UN에서도 AI 거버넌스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AGI 에듀라는 것도 만들었다. 그래서 UN 거버넌스는 지금 여기 문희철 장관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9월달에 지금 발표를 할 거예요.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하라 등등해서 이것도 전부 여러분들에게 다 득이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한테 아무리 저희 가서 물 좀 가져와 저희 가서 약 가져와 아이고 물이 띵띵하니까 물 좀 열어줘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핸드폰을 달고 그죠? 핸드폰을 달고 쫄쫄쫄쫄 돌아다니면서 얘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많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폰 다음에는 휴머노이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그죠? 뭐 굉장히 많은 로봇이 인간보다 더 많은 로봇이 나올 것이다. 뭐 브래드 콕이 뭐라고 하고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오늘날의 자동차만큼 많아질 것이다. 100년 후에는 전부 인간형 로봇이 그죠?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 폭발이 온다. 2050년까지 얼마가 온다. 2035년만 돼도 이렇게 많은 시장이 큰 시장이 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뭐 융합할 것이고 노동력 부족을 얘들이 해결할 것이고 뭐 비용도 굉장히 싸질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투자의 기회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온갖 예측을 했는데 특히 스탠포드 대학의 토니 세바 교수 리싱크 엑스인데 저하고 책을 에너지 혁명 2030을 같이 썼는데요. 제 친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노동을 붕괴한다.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노동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야기하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로봇이 무료 노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진다. 이런 이야기 쭉쭉쭉 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현재 그죠? 엔비디아도 모든 빅테크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다 들어갔어요. 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다양한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죠? 뭐 일론 머스크가 2040년까지 100억대, 100억 지금 현재 80억이잖아요. 지구촌이고 100억대까지 뭐 이런 피해서는 뭐라고 하고 빌 게이츠는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주 3일만 일하게 될 거다.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AI넷 박영숙 TV 또는 그냥 박영숙 미래 TV에 오시면 우리 배우님하고 저하고 계속 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설명을 저희에게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전 세계 각종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의 로봇들이 그죠?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로봇이 지금 여기 많은 곳이 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다. 판매도 저희가 막 교육 시스템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할 것이고 아까 봤죠? 생태계가 있어서 미국에 엄청나게 팔 수 있어요. 제가 그 회사에 내가 4개 지금 싱글티넷 회사에 4개 제가 주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 밀어가지고 판매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영숙 대표님은 세계적인 AI 재단인 싱귤러리티넷의 한국 대표로서 마인드봇 생산을 한국에 유치시키신 장본인이십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인 박영숙 TV에서 AI, 로봇 등 미래 기술에 관해 최신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유튜브 채널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AI 재단인 싱귤러리티넷의 CEO이자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로봇 그레이스, 소피아를 개발한 주역이시기도 한 벤 그레젤 대표님께서 영상으로 직접 인사말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Hi, I'm Dr.
Dr. Ben Gertzel. I'm the CEO of SingularityNet and the founder of the OpenCog AGI project. And I'm excited to introduce for you today the amazing Mind Children Social Robotics project. You know, these are unprecedented days for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I've been working on AI since the 1980s when I got my PhD, and thinking about AI even longer since my childhood in the 70s. But there's never been a time like now when AI is achieving so many things across every area of industry, and AI systems are getting smarter and smarter and smarter. I mean, literally every month and every week there's new reports on new heights that AI systems are achieving. However, you know, we're still not at the end goal yet. I introduced in 2005 the concept of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Is that can generalize, leap beyond their experience, leap beyond the data they've gotten in to deal with new situations more like people can. We haven't yet made the transition from narrow AIs that follow the data they've been given to AGIs that can embrace creatively new frontiers. And I think this transition is going to happen during the next few years. And I think one of the keys here is going to be robotics, and social robotics in particular. Human children learn to be general intelligences through exploring the physical world around them, you know, together with their parents and other children. And I think that AI minds will do very well to learn to be general intelligences in a similar way by exploring the world around them together with others. And this is what motivated me to collaborate with a bunch of my colleagues, including the roboticist Chris Kudla and my Korean longtime friend Young Suk Park, on founding the Mind Children Social Robotics project. I think that by putting the OpenCog system, some neural nets, some proprietary AI tools together in a social robot system that can go around and interact with people in everyday settings, this is how you teach all the AI algorithms and structures to move toward general intelligence. I've worked with robots before. I led the AI team behind the Sophia robot, which became the first robot citizen. And all this experience, you know, I've tried to transfer to the team building the Mind Children robots, so we can build something that's really unprecedentedly powerful. Now, while I come at this originally from an AGI research standpoint, you know, one thing that I found as I fleshed out the project with Chris and Young Suk and my other collaborators is this is much more than a research project. I mean, the practical need for this kind of robot across various areas of industry and human pursuit is tremendous. So we will start out, for example, in the education market, where robots like the Mindchild robots that we're building can be incredibly helpful in providing one-on-one personalized education to kids and connect school curriculum with what they see and feel in the world around them. And the medical market will be another major one. There's, for example, lonely elderly people in hospitals and elder care facilities around the world, and robot companions can help bring them things they need, help them call their family at home, and help keep their minds stimulated so that they live longer and have a more fulfilling existence. And, you know, these are just two of the vertical markets we can address initially, but in the end, even though robots are going to be everywhere, you know, in every business, in everyone's home, and this is going to need the AI inside the robots to advance steadily toward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such as we're pursuing in the Mind Children project. So yeah, I mean, these are ambitious goals. It's a big thing we're trying to do here with our cute little robots. On the other hand, you know, these are ambitious times for AI, and I think just as we've seen ChatGPT and other chatbots gain one after another, you know, amazing function week after week, month after month, year after year over the last few years, I think over the next few years, we're going to see our little Mindchild robots achieve more and more and more amazing functions as they move toward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while helping out, you know, kids, the elderly, and everybody else with practical tasks in everyday environments. And I'll turn things over now to my amazing colleague Chris Kudla to tell you a little more about the Mindchild robots in depth and show you a bit of the robot itself. 네, 벤 벨젠 대표님의 영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음은 마인드 칠드런의 CEO이신 쿠들러 씨가 여러분들께 마인드봇 기획 의도와 경쟁력 그리고 마인드봇의 발전 계획에 대해 발표하시고 실제로 여기 있는 마인드봇을 시연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마인드봇은 세계 최초로 어린이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기획되었고 다른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미국 싱귤러티넷이 마인드봇을 기획하고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여러분이 보시는 POC용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마인드봇 프로토타입으로 최종 완성품이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마인드봇 프로토타입 데이터를 한국에서 받아 생산에 필요한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올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10개의 시제품부터는 완성품에 가까운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Next, Mr. Kutla, the CEO of Mind Children, will present the vision, competitive advantages, and future development plans of MindBot. Following the presentation, we will proceed with the live demonstration of the MindBot over there. 쿠들러 씨가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Please give a warm round of applause as Mr. Kutla takes the stage. Thank you so much. And 감사합니다. I want to start by saying that this may have already been said, but this is our very first demo. So I can't tell you how excited I am to be here and presenting the robot that we've been developing for about the past year. 이미 언급되었지만 오늘 이 시간은 마인드봇의 첫 데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흥분되고 기대되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 I'll start a little bit by talking about the background, where we came from, why we developed this MindBot the way that it is. Then we'll do a short demo. And following the demonstration, I'll get into a little bit of the business background for the US Mind Children business. 네,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봇을 개발한 배경과 그리고 마인드봇의 의의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실제로 마인드봇이 어떻게 판매될지에 대한 비즈니스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everything that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today revolves around the fact that the way we interact with technology is evolving. And we've obviously seen that in the past few years with AI, and I think that the industry is now looking at robotics to make the next major breakthroughs. 오늘 우리가 얘기할 모든 내용은 기술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발전은 모두 로봇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So where we can make the biggest impact on humanity is in the interaction between robots and humans. And this is in the field of social robotics. And where social robotics really thrives is in markets like education, hospitality, and healthcare, where it's so important to have a real human connection. 우리가 중점을 두는 로봇 개발은 바로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로봇은 소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셜 로봇은 교육, 접객업,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And the market that we're first looking at is specifically education. We think that we can have the biggest impact here, and the way that we're approaching it is through an individualized, specialized learning for students. 자, 우리가 제품 초기 출시에서 가장 초점을 맞출 분야는 교육 분야입니다. 이 교육 분야는 가장 큰 파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분야의 로봇을 개발해서 1:1 학습, 개별 학생들에게 1:1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소셜 로봇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The product that we're developing is uniquely positioned to make the type of human connection with a student that can really improve the engagement. 우리가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로봇과 인간과의 연결입니다. 로봇과 학생들 간에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연결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So that's some of the background behind
how we approached our development of this new robot. And now I'd like to get into a little bit of a demonstration to highlight some of the features that we have in this first prototype, and then also to discuss where we're headed in the future. 자, 여기까지가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시연을 통해서 몇 가지 기능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향하는 기능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So this is the fun part. First, I'd like to talk about where we are with this initial prototype. And for that, I'd like to introduce one of our engineers, Niall. 나일, 우리의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인 뛰어난 엔지니어 나일 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데모를 통해서 저희가 초기 개발 단계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Niall is here. Mostly, Niall is working on the software behind the MindBot, and he's here today though to help demonstrate some of the features. We're in this initial proof of concept stage, so some of the features that we will have in the finished product are not quite ready yet for this demonstration today. 자, 나일은 마인드봇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기능 중에서는 POC 스테이지에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완성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탑재될 기능들 몇 가지는 아직은 다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일에 의해서 몇 가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So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highlight today is the human face detection and the ability of the MindBot to focus on an individual that's in front of it. 자, 몇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마인드봇이 인간 표정을 식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인드봇이 개별 인간에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as you can see, I got the attention of the MindBot, and now I have the MindBot's engagement.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마인드봇의 주의를 끌었네요. 그리고 마인드봇과 제가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Okay, so one of the future features that we do not yet have developed is for the ability for the MindBot to also hear a person that's not in the visual range. 자, 몇 가지 기능 중에 아직 개발이 안 됐지만 저희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기능 중에는 주변에 없는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So, for example, if I was out of the line of sight of the robot, that it would hear me and know that I'm behind and turn around.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야에서 없어도 마인드봇의 뒤에 있어도 저의 목소리만 듣고도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The next feature is Niall has already demonstrated quite nicely that in the future, the MindBot will be fully autonomous and able to drive and navigate on its own. 자, 나일이 이미 보여주었지만 앞으로 완성될 기능 중에 하나는 마인드봇이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This is a little bit of a longer development. So for today, Niall's using just a remote control to drive the robot as a demonstration. 이것은 약간의 장기간의 개발 시간이 필요해서요. 오늘은 리모트 컨트롤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의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n today we have some pre-programmed animations and facial expressions. So we can show a couple of them now.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미 프로그램된 이 프로그램으로 탑재된 얼굴 표정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face is fully expressive, and we've 얼굴 표정 programmed 굉장히 표현적이고요. just a handful of gestures and animations. I think 5 or 6. 저희는 5가지에서 6가지의 제스처와 그리고 표정을 입력시켰습니다. So in the future, though, it's important that we don't need to program these gestures and animations. So
the future development will be for the robot to be able to generate these facial expressions and arm animations on its own. 자, 미래에 탑재할 기능 중에서는 앞으로는 이 표정들을 미리 프로그램화해서 탑재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성하고 스스로 익혀서 표정을 짓고 팔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nd then for the last feature that we'll show today, I will so I will maybe start with that conversation.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기능은 제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 보여주실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Can you also speak to me in English? Of course. 영어로도 말할 수 있나요? It's great to connect with you. I see an audience here, which is quite exciting. It looks like everyone is eager to engage.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event? Very good. Nice. So now I'll invite Mr. Bay to the stage. 네, 배 대표님께서 무대로 나오셔서 또 마인드봇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겠습니다. 마인드봇, 오늘 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네 기분은 어떠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다니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 너는 한국에 처음 왔는데 한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한국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해요. 예를 들어 김치와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또 서울 같은 대도시는 현대적인 건축물과 고궁이 어우러져 있어 매력적이에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고마워. 잘 설명 잘해줬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네가 좀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불고기, 갈비, 그리고 비빔밥을 추천하고 싶어요. 불고기는 양념한 소고기를 구워서 먹는 요리고, 갈비는 맛있는 양념으로 조리한 갈비찜이 아주 인기 있어요. 또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김치찌개나 떡볶이도 좋습니다. 한국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보셨는데 어제보다 더 많이 향상됐어요.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제가 했는데 그때는 얼마 말을 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또 학습을 해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서 몇 분 정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대신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나 좀 손을 들고 좀 질문하고 싶은 거 한번 하시죠. 로봇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든가. 너 몇 살이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봅니다. 마인드봇,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지금 현재 몇 살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특별한 출생일이나 나이는 없어요. 하지만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또 어떤 분이 있으면 얘기하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손 한번 들어서 이거 한번 질문해 달라고. 네, 맞아요. 로봇 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지금 어떤 분이 로봇 그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지 물어봤거든. 너는 혹시 그걸 알고 있니? 로봇 산업에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기술 발전과 자동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의료, 서비스 산업 등에서 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때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제 다 하게 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챗GPT가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챗GPT하고 앞으로 연결할 거지만 지금 싱귤리티 자체에서 만든 LLM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챗GPT하고 연결하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아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탑재해야 될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아주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디가 이걸 1년 만에 만들었다는 건 아마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회사도 이건 한 3년 이상 걸리는 거를 1년 만에 벌써 바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넥스트 스텝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의 상상 이상의 기능을 집어넣는 게 앞으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please. Okay, thank you so much. So none of this, I think this is the perfect segue because none of this would be possible without our strong partnership with SingularityNet. And SingularityNet is has the experience behind the AI that will drive the MindBot. 자, 우리가 이러한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싱글러리티넷과의 긴밀하고 강한 파트너십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싱글러리티와의 연구는 일반 인공지능 달성을 위함의 목표가 있습니다. And the MindBot will act for SingularityNet as a testing platform as they continue their research for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이 마인드봇은 그리고 싱글러리티넷의 AGI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So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positions us extremely well in the future for our long-term plans that the MindBot becomes the embodiment of AGI. 자,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인드봇이 싱글러리티넷의 일반 지능을 구현하는 실체가 되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And the SingularityNet strategy is very unique and revolves around neural symbolic evolutionary AI technology. And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MindBot is the only robotics platform to support that, giving us a clear path to robotic AGI. 싱글러리티넷의 AGI 개발 전략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신경망 상징 진화 기술로서 이 요소들을 충족하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마인드봇이 유일합니다. So then to complement the software and AI, we have built a very robust mechanical platform. 자, 저희의 이런 AI 및 소프트웨어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야심찬 AI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This market that we're looking at will be incredibly price competitive, we believe. So the construction of the MindBot has been done in a way that makes it very modular and easy to manufacture. 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인드봇의 하드웨어 부분 모듈러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One important point is that many of the pieces of the MindBot are the same piece used in many places, making it very cost-effective and sets us up well for our sourcing and after-sales service. 자, 저희가 만드는 이 마인드봇의 구성하는 부품 중에 많은 부분이 똑같은 부품입니다. 이 말은 즉 저희가 아웃소싱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애프터케어, 유지 보수 부분에서도 아주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our business strategy is broken down into 5 segments: direct product sales, robot as a service, which is essentially like a robot rental, maintenance subscriptions, data plans, and third-party applications. 저희는 현재 5가지의 수익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제품 판매, 두 번째로는 서비스로서의 로봇, 즉 본질적으로는 로봇 대여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지 보수 구독, 다음으로 데이터 플랫, 그리고 3자 애플리케이션 판매입니다. And this is an illustration of our plan for how we will roll out the MindBot. So here we are today. We just finished our proof of concept. 자, 이것은 저희의 개발 및 생산 일정입니다. 오늘 Proof of Concept POC 개발이 완성됐습니다. We plan to have an MVP, minimum viable product, later this year. And 저희는 올해 말 최소 생산량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and we're targeting production in the middle of 2026. 그리고 저희의 대량 생산은 2026년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Our current estimation is that the initial demand will revolve around robot as a service as the market warms up to the idea of humanoid robots. 저희 현재 예상 수치는 마켓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예측은 로봇 서비스, 즉 로봇 대여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hen I think we'll quickly see direct sales. And because we're looking at 3 different markets, as we introduce the new software for each of these markets, we'll see the associated gain in sales. 저희가 로봇 서비스 대여 시장을 확보한 후 그 다음으로 도약할 단계는 바로 직접 판매입니다. 직접 판매는 3개의 시장, 3개의 지역에 대한 판매로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 3개의 다른 시장의 다른 수요에 대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Robotics in each of the markets that we're looking at individually, education, hospitality, healthcare, are each estimated to, on their own, have annual growth rates of between 20 and 30%. 이 직접 판매의 3가지 분야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교육, 접객업, 헬스케어이며 이 분야들은 매년 연간 20에서 3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then finally, as the MindBot is in the market, we'll see more and more specialized applications developed. 또한 이렇게 마인드봇이 시장에 진출을 한 후에는 조금 더 세분화한 각 기능들, 새로운 기능들이 점진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So I think we should also talk about some of the competitors, and the robots that we mainly see in the news are from companies like Tesla and Boston Dynamics. 우리가 오늘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많은 유명 기업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These are, of course, larger industrial robots, and they have an important place, but they don't put any focus on human interaction. 그들도 대기업이고 또 중요한 로봇 시장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입니다. So in this other market segment where it's less utility but also lower price, we have a couple of competitors that we've identified from SoftBank Robotics, the Pepper robot, and Enchanted Tools, the Mirakai robot. 이렇게 소수의 경쟁자가 있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분야에는 저희의 경쟁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Enchanted Tools입니다. So we're watching these companies closely, but they don't do as good of a job as the MindBot in the area of chat and emotional intelligence. So those core human interaction functions. 이 경쟁 로봇들은 물론 훌륭하지만 저희 마인드봇처럼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감성 지능을 가지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So by focusing on that, these functions that support the human interaction,
we believe that we will have the best product. 그래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기능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So you've met Ben, and I'm Chris, and I'd also like to introduce to you two other members of our leadership team, Mario Kasaragi and David Lake. 자, 벤 게르첼 대표님이 이미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고 저는 크리스 쿠들러입니다. 저희 리더십의 다른 두 명, 마리오 카스라기와 데이비드 레이크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We know Ben's background is in AI. He's an expert in AI. My background is in product development, and Mario is an expert in finance, and David is an expert in business. So we have a very well-rounded leadership team. 저희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리스 쿠들러 저는 제품 개발의 전문가이고요. 벤 그레첼 대표님은 AI 전문가, 그리고 마리오 카스라기는 재정 관련한 전문가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레이크님은 사업 관련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완벽한 팀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inally, I'd like to talk just very briefly about our U.S. funding plan. And in order to support this accelerated development, we're looking at 2 rounds of funding. And we're working now on the seed round. And we have a few individual investors in the U.S. But primarily the money for our seed round we're looking at coming from a venture fund called the Imagine AGI Fund. 저희의 미국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개발과 관련해서 개별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시드 라운드를 구성해주고 계신데요. 주로 저희에게 투자를 해주시는 펀드는 Imagine AGI 펀드입니다. So this venture AGI fund is also in partnership with SingularityNet. Imagine AGI 펀드라고 하는 이 벤처 캐피탈은 싱귤러리티 넷과 공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And so with that, I want to say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and we look forward to a very exciting future.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미래를 함께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Kudla and Mr. Fagumi, for your effort. What is the black dot up there here? On the- That's the camera. 카메라. For the visual. 까만 점은 카메라입니다. Okay, good. Thank you very much, Mr. Kudla. Yes. 자, 이러한 로봇의 몸체 개발이 1년밖에 안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수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역시 마인드 칠드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로봇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이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진테크원의 대표이사이신 신경철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번에 미국에서 개발된 마인드봇을 모든 부분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생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진 로봇을 창업해가지고 우리가 2000년부터 서비스 로봇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카이스트의 김종환 박사하고 같이 축구 로봇하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교육용 로봇 아이로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청소 로봇, 우리 에이클레버라고 하는 청소 로봇이 저희 유진 로봇에서 판매하던 로봇이래요. 한 3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봇을 개발해 본 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한 20년 전에 교육용 로봇 아이로비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모니터를 달고 다니면서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참 아쉬웠던 것이 AI 기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표현 같은 게 LED 정도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저도 이 로봇을 보고
그 실체를 보고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가 여기서 다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사실 국내 로봇 기업들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봇협회 회장을 8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로봇 기업을 잘 아는데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이 국내에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로봇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저한테 생산을 맡아달라고 우리 배 대표님하고는 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1년 선후배예요. 제가 후배입니다. 배 대표님이 선배고. 네, 그래서 이걸 하라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유전 로봇도 하다가 이제 독일 회사 릴레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생산을 제일 경험이 많지 않나 이걸 좀 해라 그래서 보니까는 한번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을 다시 좀 모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그 마인드 칠드런사에서도 개발을 해봤지만 양산 개발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양산 개발은 저희가 이미 로봇을 수십만 대를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청소 로봇 같은 거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마인드봇의 3D 데이터 여기는 이제 3D 데이터지만은 미국에서 초도 목합 개발을 했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만들었거든요. 3D 프린터로 만들면은 양산용으로는 어렵습니다. 강도도 안 나오고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금형으로 해서 사출과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머신닝 이런 걸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를 우리가 다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향후의 생산 계획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몇 대 정도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배 대표님의 부탁에 의해서 프로덕션 파실리티, 그러니까 생산 코스트가 아니라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근데 사실은 로봇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하고 달라서 자동차 회사는 로봇가 조립하지만 로봇 회사는 로봇가 조립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조립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설비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널리시스 분석한 방향을 갖다가 부품을 구분해 봤더니 사출 부품, 다이캐스팅 부품, 가공 부품, 그 다음에 구매 부품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산성을 또 생각을 해봐서 조립성, 그 다음에 부품의 정밀도, 그 다음에 부품의 신뢰성, 유지보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지금 제가 대표를 하고 있는 유진테크와는 지금 주 생산품이 군사용 로봇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군사용으로 해서 폭발물, 그 다음에 지뢰 탐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군사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품질 보증이에요. 얼마나 신뢰성 있게 정밀도를 잘 유지하느냐. 그래서 미크론 에큐러시하고 사계절 테스트 보증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양산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 로봇 회사 중에서는 제일 뛰어나다. 군사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내 조달 가는 부품이 있으면은 다 국내 조달로 바꿔야지 양산을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는 금형을 애써 만들었는데 부품이 없어지는 생산이 중단되거나 모델이 바뀌는 그런 부품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많은 부품들이 사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카메라나 모니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거는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3D 프린터로 했을 때는 이런 곡선 같은 설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서출 금형으로 하면은 서출은 아래에서 위로 또 옆으로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일 높은 파트가 제일 끝에서 걸리도록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 이런 데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출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앞으로 제일 위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설계로 바꿔줘야 되는 설계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마인드 칠드런사에 연락을 해서 설계를 바꾸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이미 이거에 대한 리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중에 여기는 부품들이 전부 다 미국식으로 인치, 파운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조달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다 뭐 5mm, 6mm 이런 식으로 한국 스케일로 다 바꿔야 돼요, 부품을.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리뷰를 딱 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성이 지금 한 대를 만드는 거니까는 이런 식으로 조립하지만은 양산 조립한다면은 조립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테크니션이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작업자들이 조립을 하거든요. 그럼 딱 놓으면은 위치가 탁탁 맞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 금형 몰드 설계를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몰드 설계를 그런 식으로 조립성이 좋도록 우리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아직 부품들이 양산용 부품이 아직 개발이 다 안 됐고 아직은 샘플용 부품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컴퓨터 같은 것이 우리가 그 양산용은 그 CPU 보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R&D용 교육용 라스베리 파이 같은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냥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이런 연결 플라스틱 그 프레임 같은 것들이 조금 변경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뭐 곧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금년도에 우리가 10대를 만들 텐데 첫 번째 한 대 만들고 나중에 9대를 만들거든요. 한 대 만들 때는 이런 건 못 바꾸고 나중에 9대 만들 때는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 쪽이 뭐 분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신뢰성은 우리가 이쪽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회전부를 연결하는 걸 갖다가 볼트를 줘서 마찰로 클램핑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은 단연간 해본 거도 키홈을 만들어서 키홈에다가 키를 넣어서 받아야지 안전하게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약간 전문적인 용어라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조립하고 유지 보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현재 디자인에서 3D 프린터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설계상에서 다이캐스트를 해서 조립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원피스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렇게 아래 위에서 투피스로 나눠서 조립을 해야지 조립도 쉽고 그 다음에 간격을 맞춰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S도 쉽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바꿔서 설계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어봤는데 핑거 같은 거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핑거가 앞으로는 핑거는 좀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온 그 그래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래픽에서는 로봇이 좀 더 이렇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핑거는 그렇게 멋있지는 않은데 그거를 현재 이런 핑거 사이에 갭이 없어서 이걸 자주 움직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에다가 약간 루브리케이션이 되는 윤활제가 섞여 있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윤활용 플라스틱 같은 거를 중간에 끼워서 갭을 두고 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핑거로 바꿔줘야지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양산의 경험을 잘 도입을 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트너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막 다양한 종류, 막 10mm, 12mm, 14mm, 30mm, 35mm, 40mm, 65mm 막 이런 식으로 같은 사이즈의 볼트도 길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통일을 시켜서 두세 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조려서 유지보수도 쉽고 그다음에 제품이 너무 다양한 볼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제안을 우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도 또 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오늘이 지금 1월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1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서 프로토타입 2 생산을 제작을 언제까지 할 것 같으냐면 8월까지 해서 프로토타입 2 한 대가 바뀐 설계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설계를 조금 더 바꿔서 연말까지 금년 12월 말까지 9대, 나머지 9대를 더 만들어서 금년 중에 10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모델이 그러면 이제 확장이 돼서 2까지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용성, 기능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생산 설비를 준비해서 생산 설비 준비라는 게 필요한 금형 같은 거를 제작하는 겁니다. 몰딩 플라스틱 몰딩 금형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기에는 26년 6월이라 그랬는데 한 2달 정도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정도 되면은 양산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026년 가을 정도 되면은 처음에는 조금 슬로우하게 시작이 되겠지만 2027년 정도 되면은 뭐 생산은 할 수 있을 만큼 팔리는 만큼 생산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퍼실리티 코스트 아까 제가 로봇 코스트는 설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로토타입 한 대, 9대 해서는 약 한 3억 9,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재료비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건비나 이런 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금형 재료비가 사출금형이 종류는 33가지에 수량은 52가지인데 금형으로 보면 한 22벌 정도 금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 부품은 16종류에 40가지인데
금형은 13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가공품이 989개, 머리 빼고입니다. 머리는 이번에 뽑아가지고 설계를 아직 자세한 걸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공 부품이 그렇고 이제 상용 구매 부품이 178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 부품 수는 559개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이제 좌우 손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289개가 들어가니까 손을 빼고 나면은 한 280개 정도, 70개 그 정도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 시설은 여기에다가 안 들어간 게 머리 부품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 부품이 안 들어가 있고 케이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1,000개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 시설은 일단은 한 500평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1년에 한 1,000대 정도 생산하는데요. 그래서 뭐 더 많이 생산하면은 스페이스만 더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테이블이라든지 렉이라든지 그다음에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을 이제 더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설비 비용만 한 1,000대 정도 생산하는 설비 비용만 한 20억 정도 받을 겁니다. 인력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알겠네. 네, 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 박사님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40년 동안 한국에서 로봇을 개발하셨습니다. 전 한국 로봇 산업협회 회장이시기도 했던 신 박사님의 마인드봇 생산에 관한 발표를 들으니 정말 믿음이 갑니다. 그렇죠? 다음은 마인드봇 사업을 처음 시작부터 참여하셨고 싱귤러리티 재단과 마인드 칠드런과의 모든 계약을 진행하셨으며 향후 마인드봇 사업을 주관하실 아이구스의 배영훈 대표께서 마인드봇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재작년 이제 말부터 박영식 교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업 얘기를 듣고 이건 틀림없이 또 우리 이 사회를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이다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코디네이션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정말 누구보다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제 앞서서 우리 크리스가 그 얘기도 쭉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생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또 얘기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이게 아마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좀 빼고 그 슬라이드는 많지만 많이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회사는 우리가 지금 포포스를 만드는 것은 이제 어린이 크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제가 여러 가지 그 큰 로봇들, 큰 로봇 회사들이 만드는 로봇을 보게 되면 사람 크기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집에 있으면 좀 무서워요. 크고 그다음에 나한테 넘어지면 좀 다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컴포트블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명령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소셜 로봇으로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표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빙 어시스턴트 가사 도움이라든가 의료 시장으로 이때까지 모든 로봇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인더스트리얼이었거든요. 산업을 물건 만들고 뭐 기계 조립하고 하는 대로 포커스 맞췄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소셜 로봇을 간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차별화된 요소는 제가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바지를 1년에 이 정도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분들이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GPU, CPU라든가 이런 것만 교체하면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갖고 이제 그 놀라운 기능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오늘 이제 1년 만에 아까 대화를 하는 거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육이라든가 의료나든가 가사 도우미를 내면은 좀 더 많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이게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싱귤레이트넷이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싱귤레이트넷이 아까와 같은 칠드런 형태의 소셜 로봇을 만들겠다고 벤 그루첼이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크리스 같이 전문가들을 같이 이제 팀을 짜서 마인드 칠드런 스피노프에서 만든 겁니다. 저기서 이제 모든 거를 1년 동안 다 개발했고, 그럼 한국에서 생산을 하자. 이걸 이제 결정적인 것은 우리 박영수 교수께서 쭉 협상을 하고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AI 마인드봇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일단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쭉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이 마인드봇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지킬 수 있는 뭐 화재가 난다든가 쓰러졌다든가 소리가 난다 이런 AI 어널리틱 기술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든 총괄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전 뭐 로봇을 개발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또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제 후배로 우리 신경철 박사가 40년 동안 로봇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고, 그게 또 마음 가져서 유전자 이렇게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싱귤리티에서는 항상 백그라운드로서 많은 기술을 우리에게 주겠지만은 실제로 마인드 칠드런이 모든 걸 다 주도하고 미국 사업들을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AI 마인드봇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할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다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면은 이건 미국 자료입니다. 보면은 미국에서 15만 불 이상 되는 한 뭐 2억 가까이 되는 연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1,100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상 구매율을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거 노인수도 1,500만 명, 요양원수, 장애 학생 수들, 장애인들은 교육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또는 이제 교사들도 그렇고 730만 명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이런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컨설티브하게 잡은 거는 뭐 나중에 다시 시장이 커지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전체적인 포텐셜을 좀 피규어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니까 600만 대 정도는 마인드봇이 팔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한국에서 접근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1억 이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120만 명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안마 의자 렌탈이 바디프렌드 아닙니까? 바디프렌드가 100만 명의 그 고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월 7만 원씩 받고 있는데 월 700억씩 캐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쪽하고 뭐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이 마인드봇을 하나씩 구매할 수 있지 않겠냐. 독거노인수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좀 약간 가난한 사람들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특히 경로당 같은 데들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든지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요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한 3만 개 정도 되고요. 장애 학생들 보니까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등 학교 수도 각 학교당 세대라고 했지만 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대충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한 200만 대가 마인드봇이 팔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합해서 거의 1,000만 대 가량은 지금 잠재 수요가 지금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크게 잡을 수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인데 어쨌든 간에 2030년도까지 이 휴머노이드 쪽에 교육 분야는 25%로 증가하고
가사동리 쪽은 한 27% 정도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하는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강한 인공 일반지능인데 이때까지 바둑을 잘 두는 AI는 뭐죠? 바둑 알파고나 이런 게 있었고 그걸 AI로 했지만은 이런 인공 일반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오감,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뤄야 이게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AGI인데 그것도 약한 게 아니라 강한 AGI를 싱귤레이트 내에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이 친구한테 대화를 한 것보다 오늘 대화가 훨씬 나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AI의 힘이에요. 그래서 대화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 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제 집에 하나씩 들어가서 전라도 지방에 갔다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전라도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표정을 짓는데 아까 5가지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200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아까 들은 거에서 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스스로 감정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맞는 표정을 짓는 게 어디냐면 오픈 코그라는 회사 아까 보셨죠? 거기서 신경 정신망 정신 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면 어떤 표정을 지인다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과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하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작고 20kg밖에 안 되고 지금 이제 휠 타입이잖아요. 이족 보행이 좋아 보이시죠? 실제로는 엄청나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유니트리라든가 이런 중국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무슨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넘어지면 로봇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설계한 거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다 옷을 입힐 거고 헬멧도 씌우고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보이게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언어 소통한 지금은 영어, 한국어를 이렇게 세팅해갖고 왔지만 굉장히 많은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제도 그랬지만은 내가 한국말로 하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줘 그러면 영어로 다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얼굴을 변경하는. 근데 뭐 이제 지금은 컬러가 지금 그레이스 회색이죠. 이런 색이지만 이제 만약에 아프리카에 팔면 이제 까만 얼굴로 가는 거고 우리 쪽으로 오면은 옐로우로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액세서리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멀리 있다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뭐 마인드봇하고 마인드봇이 아니지 내가 집에서 철수라고 이름을 지면 철수가 되는 건데 철수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I 펜던트 같은 것들을 목걸이에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 명령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동과 자율충 정말 로봇이 말이죠. 왜 산업용은 쉽냐? 비싸지. 이건 뭐 비싸긴 하지만 왜 쉽냐면 걔네들은 내비게이션을 필요가 없잖아.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용은 안 그래요. 가다가 보면 아이들이 뭐 물건 같은 거 떨어뜨리지 뭐 옷 같은 그걸 다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을 지가 시각을 보고 뭐가 있구나. 저건 데스크니까 내가 왼쪽으로 피해 가야지. 왼쪽 편에 뭐가 있구나. 그럼 나중에 그것도 치우고 가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게 자율 이동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각으로도 해야 되고 뭐 자율 충동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이걸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다 저런 것이 아까 크리스가 얘기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따라올 수가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교육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원투원 교육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틀란타에 있는 갑자기 생각해 대학에서 1대1 학습을 하는 거하고 집체 학습을 하는 거를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1대1 학습한 사람들이 학습 성과가 50%가 더 높았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앞으로는 이 로봇이 말이죠. 내가 어떤 아이를 가르치면 얘는 수학을 잘하잖아요. 얘는 국어를 잘해. 그럼 수학을 잘하니까 얘는 수학을 잘해. 수학을 더 어려운 걸 가르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알아듣는 게 조금 지진하다 그러면 얘네를
또 포커싱을 할 수 있게끔 또는 좀 쉽게 또는 지루하지 않게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컨텐츠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마인드봇이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어떤 경쟁 제품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도우미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저도 이제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눴지만은 이 노약자들은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우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얘기도 잘해야 되고 또 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비디오 어널틱, 사운드 어널틱 기능을 집어넣어서 노약자들이 부모님 혼자 사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일 전화 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얘가 나한테 알려주게끔, 그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또는 얘가 그 아버지가 전화 그러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있다든가 전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로봇인데 그 명령을 해서 로봇이 가서 아버지한테 지금 전화가 왔는데 받으시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노인들을 안전을 지켜주고 정서적으로 이제 깊은 대화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펙이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하나하나 기술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다 돼갖고 한국에 와서 지금 다 설계가 다 끝나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유진 테크1에서 모든 걸 얼굴을 그 헤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금 분석이 다 끝나고 디자인 체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다 해서 경쟁력은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이건 그 싱귤레이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코인도 해갖고 수종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그에서 개발을 했다. 그 다음에 우수한 감각 기능이 뭐냐면 뭐든지 그 로봇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감각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전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집어넣을 거고요. 로봇공학은 우리 또 유진테크 같은 데서 우리에게 많은 이제 지식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혁신 제품이다. 뭐 하나의 기술로 된 게 아니라 분산 처리, AI, 감각 처리 뭐 이런 모든 그 첨단 로봇공학의 그 기술들이 시너지를 다 하면서 만드는 혁신 제품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그 박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싱귤레이티가 엄청난 생태계를 갖고 있거든요. 한 20여 개 이상의 아주 이 인공지능의 전문 회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만 명의 AI 전문가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하고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그 박영수 교수님하고 매주마다 유튜브를 해요. 그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매주 공부를 해요. 어떤 데는 새벽 2, 3시까지 이거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의 매주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 아틀라스 얘네들이 스팟 여러분 아시죠? 사족 보행한 것들 그 다음에 뭐그 원엑스의 네오라든가 프리어 그 다음에 피규어 제로원 제로투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츄어리의 그 페닉스 그 다음에 아폴로 디지트 아틀라스 H1 그 다음 G1도 요즘 유니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G1은 좀 작은 거고 H1은 좀 큰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옵티머스 테슬라 그 유명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표정 짓는 거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 키가 커요. 다 키가 크고 다 일곱 보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0만 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20만 불에서 70만 불, 80만 불인데 이런 걸 가정에 누가 7, 8억씩 주고 돈을 주고 사겠어요. 한 언더 3,5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테슬라 피규어 제가 매일 기능 같은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려 로봇을 하잖아요.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표정 변화, 대화를 잘하느냐, 안전, 사람의 안전을 잘 디텍트하느냐, 교육, 가사 도우미, 이런 보행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봐도 제가 특별히 마인드 칠드런의 마인드봇을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 평가를 해도 지금 이 분야에서는 마인드봇이 최고다. 아까 그 크리스가 최고입니다. 금액도 뭐 우리가 지금 나중에는 이제 2,500 불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한 3,500불, 35,000불 정도로 이제 시판을 하기로 이제 같이 이제 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갖고 좀 가격은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능 면에서는 교육 가성비 도우미 시장으로 드라이브한다. 다른 쪽은 아직 여기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다. 가격 3,500만 원대로 한다.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챗GPT, 뭐 얼굴 표정, 뭐 다양한 이런 소통 분야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정말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전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집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금 이제 에듀케이션 쪽을 이제 다음 스텝이 에듀케이션 쪽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이제 투자를 좀 해서 마인드 칠드런을 이제 개발하고 언젠가는 소프트웨어 저희도 같이 개발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많이 이제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플랫폼에 오면은 우리도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미국하고 같이 개발해서 새로운 기능을 계속 집어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좀 하고 있고 팀이 만들어져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POC를 하자 그래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신 박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머지 9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도 보내고 한국에서도 계속 가정에서 하면서 거기에 피드백을 다 받을 거예요. 야 이게 불편하다 저게 불편하다 이걸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고 2026도 대량 생산하고 저희는 2027년에 생산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스케줄도 안 보고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생산도 아까 우리 신 박사가 잘 설명을 한 거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말이죠. 그 소니에서 강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2003년도에. 그러다가 그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자꾸 고장이 나니까 고장이 나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실망하고 이제 셧다운이 됐는데 2018년도에 다시 그 로봇 강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날개도 진짜 팔리고 있어요. 강아지가 그렇게 많이 팔릴진데 만약에 이런 로봇이 만약에 팔린다 그러면 싸지도 않습니다. 그 강아지가. 그런데도 이걸 만들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예비 부품을 잘 만들어서 고장이 나면 빨리빨리 교체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것들은 뭐 저는 이게 나오면 홍보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홍보 전략에 대해서는. 판매 전략은 대형 렌탈 회사들하고 전략적 지혜를 해서 아까도 그 서브스크립션 해갖고 구독형으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기 좋거든요. 초기에 뭐 500~6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이제 분할로 받는 아까 1.5년 정도를 페이백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안부에서도 이런 게 만들어지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게 다 복지에 다 사용될 수 있는 로봇이니까 왜 대한민국 그 정부가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당연히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꼭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지나간 다음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서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잘 쓸 수 있어야지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쓸 거고 그다음에 24/7 기술 지원팀이 있어서 고장이 났다면 바로바로 고쳐주는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판매 계획은 이건 이제 크리스가 저한테 보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 미국하고 다 그 서로 컨펌을 다 거치고 하는 거지 제 마음대로 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에 대한 마케팅 플랜을 벌써 지금 크리스 같은 다 이렇게 지금 수립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국에서 그 파는 거는 저희가 다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우리도 같이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글로벌 판매를 할 것이냐, 직접 온라인 뭐 전략 파트너십, 판매 뭐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고객 피드백에서 지속적 개선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연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가격은 지금 35,000불 정도를 일단 세팅해서 정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코스트 다운이 많이 되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펜던트 들어가고 충전기, 소프트웨어 사용력, 데이터 사용력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했죠. 이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LLM이 지금 클라우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 가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늦죠. 한 2, 3초 정도 걸리는 이유가 거기 갔다 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로봇 애저 서비스 내가 구독형으로 할 때는 초기에 얼마를 내고 월 사용료를 한 1,200불을 받겠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AS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AS에 대한 아주 철저한 준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봇의 최종 목표가 도대체 뭐냐? 이건 정말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게 여러분 그 소셜 로봇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기 귀저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귀저귀 보면 아기의 그 섬세한 피부를 잘 만져야 되고 세게 만지면 다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또 아이들이 막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막 그 울잖아요. 막 발버둥도 치고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처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얼려야 되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또 눈빛을 맞추면서 좀 이렇게 애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 그것도 얘가 지금 하려고 생각하니까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아기 기저귀를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노인 돌봄도 이게 목욕, 부축, 약물 투여 이런 게 정서소통 이건 좀 쉽지만 이런 부분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게 음식 만드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로봇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것도 지금 뭐 제대로 나온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 재료를 인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또 레시피에 따른 요리가 그게 그대로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입맛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을 또 얘가 판단해서 야 좀 짜게, 너무 짜, 좀 저기 싱겁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사람 맞춰서 또 요리를 만들고 개인 기호, 또 식품 안정 이게 상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어려운 숙제예요. 그 다음에 공감과 정신적 치유 같은 거 슬픔 분노를 유래해서 정신적 치료를 우리가 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거 우리나라 너무 높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까도 얘가 말은 굉장히 잘하지만 더 잘해. 더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더 나에 대한 공감되는 것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인드 로봇은 내가 어떨 때 위로를 받고 싶은가 그거 방법이 뭐냐는 걸 얘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 혼잡한 공간과 상황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얘가 그걸 사람들을 잘 가이드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해. 그래서 저는 이 5가지가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해. 이걸 제안한 사람이 토마스 베이. 토마스 베이. 그 사람이 그 미래학자면서 우리 박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분이 이제 가끔 이제 페이퍼를 써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페이퍼를 제가 보면서 바로 이거다. 앞으로 우리가 소셜 로봇이 만들어야 될 것이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리스나 마인드 출전하고 공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만들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충 이렇게 만들고 팔자 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마인드 칠드런이라고 해도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보니까 어떤 거는 손가락 움직이는데 대가가 있고 어떤 건 다리 움직이는데 대가가 있고 어떤 데 굉장히 각 분야의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충 어디가 잘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하고 계속해서 그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그 기술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나 혼자 다 개발하겠다 수십억 불을 들여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베스트가 누구냐 각 분야에 그걸 지금 열심히 지금 조사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게 미국 자료하고 미국 수출 물량이 이제 2020 600대 가져가겠다. 4,000대, 15,000대, 31,000대를 가져가겠다고 이제 미국에서 저희들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은 한 80대, 26, 80대 팔자, 200대, 500대 굉장히 우리는 미국보다는 좀 낮춰서 해갖고 보면은 2020년에 한 900대를 팔고 5,000대, 2만 대, 4만 1,000대 그렇게 뭐 무리한 수치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근데 이제 4만 1,000대를 팔면 도대체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아마 그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자, 요 정도 그렇게 지금 1,000만 대의 포텐셜이 있는데 4만 대를 그것도 4년 후에 4만 대를 판다 하는 거는 그렇게 뭐 과장된 그 계획이 아닌데 인원도 지금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AI 마인드봇이 이제 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도 이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람들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그거 같이 3,500만 원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생산량 300, 1,000, 5,000 미국의 생산량 그래서 900, 5,000, 2만, 4만 1,000인데 매출이 이렇게 됩니다. 첫 해가 255, 그 다음에 1,350억, 5,500억, 1조가 넘어요. 2029년 4만 대 팔아도 1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출이익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매출이익도 뭐 상당히 작게 이제 잡은 건데 그리고 이제 경비를 빼고 나니까 2026도 900대밖에 안 파는데도 이제 흑자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뭐 173억, 946억, 그다음에 1,929억 정도의 그 흑자가 난다는 계산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지금 가치도 1조가 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고 있는 이 그 로봇이 상용화 되는데 1년 반 후에 상용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투자를 이제 이런 이게 대부분이 이제 투자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의 지분이 뭐냐면 마인드 칠드런이 이런 기술 이전 및 한국 생산과 판매 독점권을 이제 우리한테 줌으로써 그 대가비 20%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CEO 및 회사 설립 관계자들이 이제 46% 정도 지분을 갖게 되고 요번에 1차 투자자는 최소 30억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33.3%를 주겠다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회사 가치는 한 90억 정도로 지금 첫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세컨 라운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형식은 우리가 제3자 매점 보통주 우리가 사실 뭐 RCPS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실체가 있고 무슨 뭐 어떤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가지고 또 조직도 갖고 있고 모든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다음에 투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쪽에다가 얘기하시면 오늘 발표한 모든 자료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빨리 진행을 해서 먼저 이렇게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좀 먼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하는 거를 다 마치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설명하신 사업 계획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하는 마인드봇이 싱귤러리티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이 된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요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